안녕하세요. 산무이님 방송 애청자 신의 답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안을 갖게 된 이후로 살면서 겪은 일들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06년 초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저 그리고 두 남동생 모두 5식구입니다. 도시에서 살던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어느 시골 마을에 주택가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간 첫날에 짐을 대충 풀고 주변을 둘러보니 집 앞에 마을 쉼터가 있었는데 그 입구에는 아주 큰 바위 2개가 서 있었습니다. 넓은 정자와 주차 공간도 따로 있어서 도시와는 참 달리 여유로운 곳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그날 밤 짐 정리가 다 되지 않은 거실에 침대 매트리스만 깔아둔 채로 온 가족이 다 같이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에 모기가 있는 줄 알고 몸을 뒤척이던 저는 난생 처음으로 가위에 눌려버렸습니다. 눈조차 떠지지 않는 상황에서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그 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갑자기 이불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아주 차가운 무언가가 피부에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위해 애를 쓰던 저는 무언가 제 허벅지에 닿는 순간 눈이 확 떠졌습니다. 제 하반신 쪽에는 새빨간 손톱이 돋아난 팔이 올라오고 있었고 눈을 돌려보니 머리를 산발한 사람 형체가 어머니의 몸 위쪽을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전 이를 악물고 온몸에 힘을 줘서 가위를 풀었고 곧바로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 역시 가위에 눌린 상태로 저와 똑같은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평소 절에 자주 다니시던 어머니는 다음날 절에 다녀오신 후 절 안고 오열하셨습니다.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를 온 집의 터 자체가 신의 터로 기가 아주 세고 강한 자리라는 겁니다. 신들이 가족들 목에 창을 겨누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집안에 자살한 가족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생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를 풀려고 하는 건지 가족들 곁에 머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일종의 수호령 같은 것인데 큰 아드님만 그 악귀들을 봤다고 하셨죠. 안타깝게도 아드님은 신을 받을 운명입니다. 이걸 피하려 한다면 가족 중에 누군가 죽거나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하염없이 우시며 절 토닥여 주셨고 결국 절 대신하여 신을 받아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께서 그날 밤의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그날 밤 이후로 영안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족들은 그때 살던 집에서 조금 더 먼 시골로 이사를 갔고 어머니는 작은 사찰 같은 것을 지어서 신을 모시는 길을 꾸준히 가고 계십니다. 절 대신하여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픕니다. 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우리 가족의 수호령이 되어주신 막내 삼촌께도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 때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제 방에서 나이 터울이 조금 있는 어린 동생과 함께 잠을 잤는데 그러다가 문득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눈을 떴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제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화장실에 갔다가 방으로 돌아온 저는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생 옆에 누워서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 그제야 이것이 유체이탈 현상이란 걸 깨달았고 밖으로 나가서 마을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아무리 뛰어다녀도 숨이 차지 않았고 오히려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당시 구미에 살았던 저는 문득 김천에 살고 있는 친한 친구를 떠올렸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속도로 뛰어서 그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순식간에 친구의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그대로 뚫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녀석은 자신의 방에서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전 친구의 방 안을 한번 쓱 둘러본 후에
아무 생각 없이 녀석의 교복에 달린 명찰을 떼서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엄청난 속도로 제 방에 돌아와서 명찰을 책상 서랍 안에 넣은 후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는 제 몸 위에 스르륵 누웠습니다. 전 당연히 이 일을 꿈이라고 생각했고 금방 잊어버렸죠. 그렇게 며칠 후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서랍을 열었는데 그 친구의 명찰이 들어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명찰을 들고 학교로 가서 친구에게 보여주며 그때 그 일을 이야기해줬지만 친구는 제가 장난을 친 거라 여기며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로 유체 이탈 현상을 겪은 것일까요? 그날 제가 제 몸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제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군복무 중에 겪었던 일을 풀어보겠습니다. 2012년에 해군에 입대한 저는 배에서 6개월간의 근무를 마친 후 2013년에 해군 신병대 식당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해군 신병대 식당에서는 해군은 물론 해경들의 목까지 식사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끼니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식사가 적게는 1,500인분에서 많게는 3,000인분이었습니다. 2013년 2월의 어느 날, 그때 소위 저희 아들 기수라고 불리는 친구들의 식사를 준비했을 때라 아직도 유독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날도 지친 하루를 마무리한 뒤에 세면도구를 챙겨서 샤워실로 갔는데 수건을 깜빡하고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발소리가 들렸고 전 후임이 온 줄 알고 녀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 케이야. 내가 수건을 깜빡했는데 내 간물대에 수건 있으니까 좀 가져다 주라.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전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기를 대충 털어낸 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군필자 분이시라면 군대 보급용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는 그 소리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누군가 그 슬리퍼를 신고 샤워실 안으로 들어오는 발소리를 들었는데 막상 나와보니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대충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후임 녀석이 한쪽 구석에서 훅 하고 튀어나오더군요. 뭐고? 야, 선임이 부르는데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뭐?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한쪽 구석에 있는 자동 핸드 드라이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겁니다. 순간 묘하게 소름이 돋은 저와 후임은 후다닥 소지품을 챙겨서 샤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해군 대대급의 육상 식당에는 우리가 군무원이라고 하는 이모님들이 따로 계셨습니다. 서둘러 생활관으로 가고 있는데 군무원 휴게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여기 있는 거지? 휴게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선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 휴게실 불을 소동하기 위해 후임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했고 나무로 된 휴게실 입구문을 열기 위해 문틈으로 칼을 살짝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저와 후임은 칼을 조용히 소독기에 놓고 생활관을 향해 냅다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뒤쪽에서 우릴 향해 마구 뛰어오는 군홧발 소리가 들리더군요. 무사히 생활관으로 돌아와서 숨을 헐떡이며 후임에게 방금 그 소리를 들었냐며 말을 걸었는데 그때 또다시 그 소리를 동시에 들은 저와 후임은 각자 자리에 누워서 덜덜 떨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군무원 이모님께 여쭤보니 휴게실 불을 다 끄고 가셨다며 마지막에 나갈 때 확인까지 하고 가셨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 저는 늦은 시간에는 절대로 취사장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후임이 들었던 그 소리들은 대체 뭐였을까요?